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에는 보통 대식구가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죠. 그런데 올해는 고물가 속에 사과와 수산물 값이 특히 올라서 한숨 짓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설 특집 뉴스 오늘은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짓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관련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설 명절 상차림을 위해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찾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결정했는데요. 과연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이 지역 상권과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와 배경 살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건 지난 2012년 11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날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2015년 대형마트 6곳은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생 상생은 어려울 것 같았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상생마트 입점이 필요하다는 쪽과 재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상반된 상인들의 이견 속 60년 전통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에 대기업 계열의 상생마트가 입점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 대기업과의 협업 마케팅을 이어가며 경동시장은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끄는 대표 사례로 자리합니다.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시행 12년 만에 의무 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지역 내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 전통시장의 소비는 오히려 동시 상승했기 때문. 온라인 유통업의 급성장 속 침체된 지역 상권 상황도 이유가 됐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비 패러다임 자체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골목 상권 같은 그런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상생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록 전통시장도 많지만은 이제 같이 상생을 하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동대문구 내 영업 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곳과 준대규모 점포 9곳 등 모두 11곳. 오는 2월부터는 휴무일이 주말이 아닌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단 설과 추석 등 명절 대목이 끼어 있는 주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이번 달엔 휴일인 10일과 수요일인 28일이 휴무일입니다. 동대문구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맺은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공동 마케팅과 상인 교육 등 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해관계에 놓인 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서울 시내 타 자치구의 계획까지 강현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지난달부터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과 달리 주말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돼 편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는 일요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요일 날 쉬는 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사러 오기도 좀 그렇고 평일은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평일보다는 일요일이 저희가 이용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쇼핑할 수 있으니까 일요일에 그만 마트를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야채나 과일은 보고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 마트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월요일날은 대체적으로 학원을 많이 가니까 여기를 많이 안 오게 되는데 일요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어떨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손님들이 대형마트에 몰릴까 우려하는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판매 품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제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주위에는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시장들 골목형 서민이 숨쉬는 시장이 지금 상권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항상 나와서 하는데 의무 휴일 있는 때랑 없는 때랑 그렇게 매상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시장 손님과 마트 손님과는 벌써 이제 그게 벌어진 것 같아요. 손님 갭이. 그래가지고 굳이 의무 휴업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전통시장도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마트도 중요하고 거기 대형마트도 중요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 대형마트도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전날이라 이런 때도. 이거 이제 옛날 상권을 또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제재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 요즘은 너무 대형들이 요만 조그만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 서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 서울 시내 대다수의 자치구는 이런 규제 변화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성동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광진구와 노원구, 강서구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노동자 반대 등을 우려하며 평일 전환을 쉽사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선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평일 전환 내용을 담은 유통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의무 휴업일 변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의 한 자치구 상황을 통해 대형마트 휴일 변경에 대해 알아봤고 또 상인들과 시민들의 여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을 때 이해 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대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란 제도가 생긴 건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이 상생 발전하게 하는 한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마트 노동자와 소비자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꿀 경우 이 이해관계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평일 직장을 다니는 소비자 입장에선 주말 아무 때나 필요한 물품을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어 지금보단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고민해볼 부분은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낸 자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외식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일요일보다 오히려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양 서울시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의무 휴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유통법의 취지가 그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그 보호 그리고 대형 유통 자본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자에서 그 의무 휴업을 돌렸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전통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마트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뭐 청년 여성 일자리가 수백 개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그 일대의 상권이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정반대 결과가 나온 분석도 있습니다. 10년 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낸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10% 넘게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점 등에서 참여연대 측은 현행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의무휴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막 30%, 40% 이렇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좀 유의미하게 늘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날 대형마트를 가려고 했던 분들도 또는 급하게 이제 물건이 필요했던 분들도 이제 의무휴업제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동네 그냥 마트라든지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또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마지막 이해관계자인 마트 노동자 입장에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한 지역의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뒤 마트 노동자들은 워라밸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당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휴일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이 주말에 같이 쉬는 것이 굉장히 노동자에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일과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누적되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면 대형마트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이 이득이 고용 창출로 연결되면 오히려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들과 충분히 논의도 한 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꿀지 정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목적은 그 제도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평일로 바뀔 경우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조사를 맡습니다. 조사는 3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카드 매출액 자료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재단 측은 올해 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폐허로 변한 한 시장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채 몇 개의 점포만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시장인데요. 강현준 기자가 이 공항시장의 현실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물론 상인들도 자취를 감춘 시장. 공허함이 번지는 이곳은 사실상 이름만 남은 방화동의 공항시장입니다. 손님들이 지나가야 할 통로엔 각종 쓰레기 더미만 널브러졌습니다. 시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버려진 의자들만 가득한 현실입니다. 공항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물건값도 싸고 종류도 다양해 강서구의 가장 큰 시장으로 통했다고 주민들은 회상합니다. 해도 하나 부럽네. 귀신 나오는지 그런 거야. 이 근처에 저기 시장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옷 장사고 뭐고 다 잘 됐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점점 유동인구가 줄고 인근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서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거의 명성과 달리 현재는 4개의 점포만이 남아있는 상황. 2012년 정비사업 조합 설립 후 추진돼온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시장은 폐허처럼 변했고 2020년 일본, 대만, 중국으로 통하는 김포공항 국제노선이 증편됐지만 시장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거 같네.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다들 문 닫아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지쳐버리니까 지쳐버려서 나가는 거지. 나 하다가 하기 싫으면 끝나면 문 닫으면 누워야지. 누가 들어오겠어? 사람이 안 다니는데. 이쪽 말고 저쪽에 또 신나고 이런 신나고 또 있어 저쪽으로. 그쪽에는 또 사람들이 좀 다녀도 여기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사 가고 다 재개발 지역이야. 근데도 안 돼. 올라가면 장사 저기가 안 돼. 친구들은. 또 여기 다 이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다 비어있고 지금 장사 돌아와야 고생만 해. 돈도 못 벌어 까먹고. 옛날 그런 시절 없어. 수십 년째 정체된 현실에 손님 없는 유령시장엔 상인들의 공허한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2024년 올해는 갑진년 용의 해죠. 우리 문화와 신화 속에서 이 용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타의 머리에 사슴의 뿔, 뱀의 몸통에 잉어의 비늘과 매의 발톱을 품은 상상 속의 동물 용. 그림 속에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은 살아 숨쉬는 실존 동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얀 백자에 그려진 청룡에게서는 웅장하면서도 힘찬 기운이 전해집니다. 수호신 역할을 하는 동물로 여겨 생활용품 장식에 많이 쓰인 용. 우리 민속에서는 비와 물을 상징하는 우신과 수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에겐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용왕신에게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농사 짓는 일이었는데요. 농사와 관련해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두레패라고 하는 공동 노동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을 상징하는 깃발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기라고 부르고 뭐 두레기나 용대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시품을 전시장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용에 얽힌 이야기와 의미를 소개하는 용 날아오르다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전에서는 우리나라 롤러코스터의 대명사인 청룡열차를 체험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프로야구단 LG 트윈스의 전신인 MBC 청룡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속 풍요와 행운을 상징해온 용. 2024년 청룡의 해엔 날아오르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길 함께 기원해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볼 만한 서해 경기권의 명소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와 케이블카로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색적인 명소, 대부도와 제부도를 이재문,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대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와 방조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와 방조제는 시흥시 오이도에서 안산시 대부도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서 바다를 막아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준공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처럼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요. 과속은 금물입니다. 시속 60km 구간 단속도 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시와 방조제 중간쯤에 위치한 시와호 조력발전소의 달 전망대입니다. 높이가 무려 75m, 아파트 25층 정도 상공에 있습니다. 1년 365일 문을 열고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무료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 전망대에 올라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60도 방향으로 서해 바다와 대부도, 시와호를 조망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색적인 명소, 바로 스카이워크입니다. 투명한 유리 바닥을 통해서 서해 바다를 아찔한 높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의 풍경이 일품입니다. 대부도에 다다르기 전에 관광객들이 중간에 들리는 명소입니다. 대부도에 먹을거리 하면 칼국수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 찐빵입니다. 일반적으로 찐빵은 하얀색 빵에 검은색 팥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 찐빵은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즙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을 띱니다. 찐빵에 팥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단호박과 군고구마도 넣어서 포도향과 어우러져 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도 여행을 하다가 추울 때 따뜻한 찐빵에 커피 한잔 하면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최근 대부도의 가장 핫한 풍경 맛집 탄도항의 누에섬입니다. 하루에 2번씩 길이 열리는 바닷길을 통해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칫 고립될 수 있으니 물대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안내방송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누에섬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해가 질 무렵입니다.
설 연휴 기간 누에 섬에 해가 지는 시간은 오후 6시 5분에서 9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산시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화성시의 제부도입니다. 설 연휴에 가볼 만한 또 다른 곳, 제부도는 임세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도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경기도 서해안의 대표적 명소, 바로 제부도입니다. 제부도 하면 떠오르는 관광 콘텐츠는 단연 제부도 케이블카. 전곡항과 제부도를 오가는 2.12km의 케이블카로 편도 15분 동안 바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경관이 그야말로 최고고 가슴이 정말 팍 트이는 기분입니다. 제부도 케이블카는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저희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한 해 53만 명이 이용했으며 제부도의 관문이자 제부도에 오시면 꼭 타보시면 좋을 관광 코스입니다. 이번 설에도 정상 가동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이용 시 케이블카 탑승장 주소는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10입니다. 금강산뿐 아니라 제부도도 식후경이죠. 전곡항이나 제부도 모두 생선회나 바지락 칼국수를 메인 요리로 하는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한 식당에 들어서자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을 맛있게 즐기는 손님들. 물회 하나와 생선구이 1인분에 공깃밥을 추가하면 37,000원으로 어린 자녀를 포함한 3인 가족에게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다고 해서 2인분 주문했는데 가격은 2만 원. 성인 3명도 넉넉히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바가지가 없어요. 푸짐하고 많이 드리니까 명절 때도 영업을 하니 많이 오세요. 식사 후 제부도를 둘러볼 때는 케이블카 측이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케이블카 이용 시 버스비는 무료, 30분마다 운행하며 제부도 곳곳에서 승하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인 까닭에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조개 캐기 체험은 무리가 있지만 겨울 바닷가를 거닐며 정취를 만끽하고 추억의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이만한 때도 없습니다. 해변가의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의 여유까지. 순환버스를 타고 제부도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전곡항으로 이동해 귀가하면 하루짜리 코스의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경기도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부도와 제부도. 어느 곳을 찾든 이번 설 연휴에 휴식을 즐기기엔 후회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바쁘고 고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혼자만의 휴식 시간 갖고 계실 텐데요. 남은 올 한 해 힘찬 발걸음을 위해 잠시 숨 고르게 하는 시간으로 채워가 보시면 좋겠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잠도 잘 자는 몸도 마음도 풍성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